내가 다니게 된 일본 회사는 메이와 그룹의 계열사인 메이와 밴딕스였는데, 메이와 그룹은 5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전자부품 관련 회사였습니다. 본사는 도쿄도 이케부쿠로에 소재한 9층 빌딩이었는데 공장은 사이다마 현에 있었고 오사카, 가와사키 등 지방에 지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메이와 그룹 회장이 한국인인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가지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서양인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잘 대해 주었고 자신들이 서양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동양인에 대해서는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여자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한국인보다는 서양 국적의 흑인이 더 낫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동경의 거리에서 좌판을 펴놓고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를 파는 금발머리의 서양인이 저녁 때 근사한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이트 클럽에 가면 일본 여자들로부터 거의 황제 취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나는 회장실 옆 비서실에 자리를 배치받았고 업무는 마케팅 부분이었습니다. 내 옆자리에 회장의 비서실장이 앉았는데 호남형의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 옆에서 일 처리를 능숙하게 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회사 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업무를 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퇴근하면서 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열심히 하게나고 격려하고 나면 회사 임원들이 저녁 식사 겸 한잔하자고 하여 거의 매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겼으나 보통 맥주를 마시거나 위스키에 물을 타서 마시는 미지와리가 대부분이어서 한국과 같이 고주망태가 되거나 필름이 끊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도 미지와리로 약한 술을 먹고 싶었으나 회장님이 한국 사람은 술이 강해 미지와리 없이 스트레이트로 마신다고 하여 모두들 내게 스트레이트를 권했고 나는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헤어질 때 보면 나보다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점심때는 회장 이하 그룹사 사장 및 임원들 10여 명이 함께 식사하였는데 나도 끼워주어서 늘 같이 갔습니다. 메뉴는 다양하여 회사 주변 식당을 이용하였는데 스파게티, 인도 카레, 함박 스테이크, 대만 가정식 등이었습니다. 그중 한국에서 거의 먹지 않았던 스파게티를 먹을 때마다 곤혹스러워 피하고 싶었으나 자주 먹다 보니 나중에는 즐기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비용은 더치페이로 계산하는데 비서실장이 모든 사람의 식사비를 각각 받아 일괄 지급하였는데 원 단위까지 동전을 받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가장 높은 사람이 내는 문화이고 부서에 할당된 판공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고객 접대비는 따로 있지만 회사 직원끼리일 때는 각자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내는 더치페이 문화였습니다. 간혹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문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격이 급한 나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아서 무척 답답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이 웨이터를 먼저 부르는 것은 실례라고 들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자리에 앉고 나서 무얼 먹을까 생각하다가 메뉴를 보면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웨이터가 다가오면 주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빠른 주문을 원하면 카페나 비스트로 같은 일반적인 레스토랑으로 가서 웨이터를 부르고 빨리 주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음식이 맛이 없을 때 INSTRESTING 흥미롭다 라는 말을 쓰는 걸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 시간 중 10시와 오후 3시경 간식 타임이 있어 여직원들이 비스킷 등을 준비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임원들에게는 커피를 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임원들이라도 커피는 자기가 타서 마시고 서류 복사는 여직원들에게 시키곤 하였습니다. 일본은 커피, 비스킷 등은 여직원이 준비하더라도 서류 복사는 임원들이 직접 복사하여 다른 직원들이 못 보게 하였습니다.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에는 하나미라고 벚꽃을 즐기고 봄이 오는 것을 축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비서실 남자 직원을 불러 근처 공원에 가서 자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퇴근하고서 자리를 잡아도 될 것을 왜 업무 시간에 공원에 가서 자리를 잡으라고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퇴근 후 공원에 비서실 직원들이 모두 갔을 때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미리 자리를 잡으러 직원을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음식과 맥주가 준비되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일본인은 장인 정신이 있어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였기에 그 분야에는 상당한 전문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30년 이상 함으로써 전문가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2년, 3년을 주기로 업무가 바뀌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전임자가 한 업무를 새로운 후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후임자는 새롭게 일을 하다 보니 노하우 전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여 전임자의 성과에 이어지는 후임자의 업무 태도로 인해 업무의 발전이 지속되는 것 같아 우리도 이러한 습관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 시장 상황에 맞는 제품과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컴퓨터에서 워크스테이션 등 고급 사양에 집착하다가 가성비 좋은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 밀린 점, 텔레비전의 경우 소니의 트리니트론이 세계 최고의 사양이었는데 아날로그에만 집착하다가 디지털 기술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등에게 밀려 철수하게 된 점, 최고 사양의 전기차를 개발하였으나 가격이 2억 원에서 3억 원이었는데 중국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함으로써 전기차를 포기하게 된 점 등을 보면 시장의 수요와 고객의 니즈에 맞지 않게 고급 사양의 장인 정신만 강조하다 시장에서 도태되었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용 형태의 변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발발로 일본 군부는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전직을 금지함과 동시에 연 1회 임금 인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말미암아 전후 경제 성장과 함께 종신 고용제와 연공 서열이 일본 기업의 특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기업과 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었고 일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2년 코로나로 인해 일본의 고용 형태가 변화되었고 조기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등 전례에 없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